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입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2014 FGC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우리 국민의 안방에 경제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채널로 자리해 왔습니다. 올해 6주년을 맞은 머니투데이 방송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미래 유망 분야를 짚어보는 FGC 행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극장식 오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가 더욱 큽니다. 이번 행사가 차세대 주력 기술과 산업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Hello, I wanted to welcome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novation and in a few words just to say how innovation is key today in our world, both for Korea and France. And I do support such an initiative because, our economies will not succeed without any innovation. We need basically to take risk, we need to change our mind, we need to invest in new eras, Internet of Things, big data, cloud computing, new mobility, new energy. We have a series of new eras, and most of them precisely are not very well known by the governments because they are in corporate hands. They are run by innovators, by people in laboratories, public and private, in companies. And I do support your initiative today because it's very much important for our economies precisely to go further, to go faster, because we need disruption. We need new initiatives to create growth, to create opportunities for our economies and our people. So thanks for your work and thanks for your initiative. 지금부터 머니투데이 방송 글로벌 컨퍼런스 2014 FGC 그 성대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리더들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지식 인큐베이팅 무대 2014 FGC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소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6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컨퍼런스 FGC는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바꿀 미래 주력 산업과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홍선근 회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머니투데이 미디어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선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서 강연을 맡아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행사는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개국 6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 기념행사로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했고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다 바로 보고 계시죠. 영화관에서 기존의 틀이 때로는 지키기 위해서 있고 또 때로는 깨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를 일단 기존의 양식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많은 격려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지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Finding Game Changer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글로벌 산업의 지형과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꿀
어떤 트렌드와 기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될 컨퍼런스를 진행되는 장소가 영화관이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의 어떤 무대 뒷면도 다 이 앞에 있는 로봇처럼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좀 신선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진행을 영화관이니만큼 영화 한 편을 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에센스를 잘 추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먹이사슬, 진화하는 경제 생태계.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연결된다. 다가올 미래, 인간의 삶을 바꾸고 글로벌 산업 구조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빅 트렌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융합과 혁신을 위한 선택, 미래를 이끌 게임 체인저는 누가 될 것인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가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향연. 머니투데이 방송 글로벌 컨퍼런스 2014 FGC.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바꿀 미래 산업과 게임 체인저의 조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다스피언입니다. 저는 공연 전문 로봇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FGC 2014 참가하게 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봇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로봇은 인간과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아주 친숙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로봇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봇 세계의 전문가인 데니스 홍 씨가 미래의 로봇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송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멀라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로봇도 그렇지만 모든 기술은 제 belief는 뭐냐면 사실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따뜻한 기술이거든요. 제 생각에 미래에는 그 로봇들이 사람의 직장들을 job을 갖다가 대체할 텐데 사람이 못하는 일하고 사람이 사실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job들을 replace하라고 하죠. 제가 만드는 로봇이 자체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로봇이 아니고 다른 데서 또 굉장히 파급 효과가 또 많아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 로봇 자동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개발한 로봇 자동차의 기술을 사용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한 프로젝트고, 인공 근육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토르 로봇에. 그거는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리를 못 쓰시는 장애분들을 위한 그 의족을 만드는 데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에서 만든 기술을 다른 데 쓰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로봇을 갖다가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는 재난 구조용 로봇.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사람이 구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하고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류를 구할 로봇.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하시고 새로운 걸 마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 전문가의 분야에 이렇게 좁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다른 데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제 데이송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인간을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처럼 여러분 가족의 일환이 로봇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저의 삶은 바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으로 가능한데요. 로봇은 여러분들에게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의 신기술은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GC 좌장님인 최남수 머니투데이 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멋져 보이시네요. 좀 긴장되세요? Yeah, I feel a little bit nervo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머니투데이 방송 글로벌 컨퍼런스 주제 발표를 맡은 최남수입니다. 말씀은 주제 발표라고 드리지만 사실 뭐 주제라기보다는 오늘 연사들이 말씀해 주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린 그런 총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로봇과 드론의 시연 보셨는데요. 작은 퍼포먼스였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신 로봇은 과학 로봇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시연을 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과학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술 변화의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전자기기 하나에 적응할 만하면 또 신제품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창조도 중요하지만 적응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드론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아마존 아시죠? 세계적인 도서 판매 업체. 요즘은 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를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 업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프라임 에어라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택배기사 채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겠습니까? 무척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택배기사 하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운전면허증, 또 무사고 운전 경험, 뭐 이런 좋은 기록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런칭되는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택배기사의 조건은 5년 동안, 적어도 5년 동안 드론을 조종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은 우리의 일자리는 물론 삶과 생산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2014 FGC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자본시장의 판도와 산업의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
이른바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꾸는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 안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 글로벌 경제에는 아직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불황의 한파 속에서도 스마트 기술의 개발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물론 사회 경제 변화의 진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기술 발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인터넷 혁명, 그 발견과 발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개발되어서 사용자 5천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라디오 무려 38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으로 옮겨오면 그 시간은 절반 이하의 시간인 13년으로 뚝 떨어집니다. 인터넷 불과 4년 만에 사용자 5천만 명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발견과 확산 속도는 무척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터넷 그 바로 혁명적 발견의 주인공,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빈튼 서프 구글 부사장이 저희 FGC에 보내온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튼 서프입니다. 저는 구글의 부사장이고 수석 인터넷 전도사입니다. FGC 2014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으로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IT 강대국이라는 것과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술, 전자제품 사용에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기타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전자제품 사용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의 저희 삶이 인터넷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이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모든 사업과 학문이 인터넷 환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자고 유전자 순서나 또 세포 행위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물이 우리 내장에 어떤 식으로 전달돼서 효과를 발생하는지 또 인간이 각기 개인별로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결과 개인별로 서로 맞춤식 치료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아주 높은 복잡성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인 것입니다. 또 인터넷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의 매개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기타 산업과 직업의 경우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트워킹이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네트워킹의 툴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적도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 현황이라든지 원자재 구매하는 회사나 특정 재화 서비스에 관심 있는 회사 등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사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방식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 분야, 업무 영역에 영향을 직접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인터넷 없는 일상생활과 업무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은 허락이 필요가 없는 혁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발명하고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서 시장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애물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이를 네트워크 인터넷에 올려놓을 때 세계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많은 아이디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성공하지는 않겠죠. 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낮은 비중에 시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취재팀이 미국과 유럽 등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내용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IT 분야 시장조사 컨설팅 전문기업인 가트너가 선정한 창조적 파괴의 잠재력을 가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의 삶을 바꾼 20가지 핵심 기술을 선정한 세계 미래학회 The Futurist의 스페셜 리포트 세계적 컨설팅 기업 액센처,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 가르텐 루코프, 그리고 세계 식량 문제 연구소 글로벌 하베스트 이니셔티브의 2014 GAP 리포트. 이들 전문 연구기관들은 저희 2014 FGC의 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과 지식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지식들을 한 바구니에 모은 2014 FGC 미래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핵심 기술 5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의 애널리틱스, 3D 프린팅, 스마트 파밍, 마지막으로 핀테크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ICT를 통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 인터넷과 모바일의 결합,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신 용어들이죠. 이런 기술들이 바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또 생산 현장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필요한 물건을 직접 제작해 쓰는 자가 제작 시대를 열면서 기업의 디자인은 물론 생산 활동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이미 잘만 세계 미래학회 회장의 말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는 복잡하며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그와 동시에 미래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매우 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 입안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미래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테크닉,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교육과 교육기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학습 방법과 또한 교육 자체의 중대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직장과 고용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의 지평이 바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디트로이트나 한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처럼 공산품을 생산하는 20세기 산업 모델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 또한 변하고 있으며 또한 물과 천연 자원은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과 바람과 같은 새로운 자원과 이들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의 빠른 변화, 특히 정보기술, 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 사용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직장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의료, 생명,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거나 사는 장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의 변화를 늘 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시장과 산업,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작업은 이제 연구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용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 작업이 3D 프린팅을 만나면 제조업에 혁명을 가져옵니다. 인공지능과 애널리티क्스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조업은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3D 프린팅의 개발 솔루션을 만나면 소비자들의 마음에 꼭 맞는 제품들을 매우 빠르게 제조해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인공뼈나 장기, 기타 조직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한테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의 전망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3D 프린터 출하량 전망인데요. 2014년에 10만 대였습니다. 2018년이 가면 무려 23배인 23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앞으로 3년 이내에 3D 프린팅 시장은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균형을 깨고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비등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파밍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핀테크도 새로운 물결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파밍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7년에 세계 식량 부족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에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뜻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신조어였습니다. 글로벌 식량 문제 연구기관 글로벌 하베스트 이니셔티브의 전망입니다.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2014년에 71억 명, 2050년에는 무려 25억 명이나 늘어난 96억 명이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같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의 소비량도 늘어서 적어도 지금보다 곡물의 생산량이 50% 이상 늘어야 한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가렛 지글러 글로벌 하베스트 이니셔티브 대표의 전망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96억의 인구를 2050년까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도전 과제는 어떤 현재의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한 많은 혁신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정밀 농업과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많은 혁신 기술들이 현재 농업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물과 토양 그리고 에너지는 덜 소비하면서 식량에 대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종류의 모든 혁신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 그리고 특히 농업 경제학자 그리고 낙농업 종사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흥미로운 기술이 시장에 개발될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유전학과, 정밀 농업학, 데이터 사용,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인과 함께 하시고요. 또 농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이것이야말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식량 공급을 가장 잘 전달하는 최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관에서 성황리에 상영 중인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는지요? 저는 봤습니다. 무척 재밌더군요. 이 영화는 식량 부족 문제로 글로벌 경제가 붕괴한다는 그런 가정에서 영화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공상과학 영화는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지구의 저편, 즉 지구 저편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답은 ICT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농작물을 언제 재배하는지가 제일 좋은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농기계가 토양을 분석해서 필요한 만큼만 물과 살충제 그리고 비료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노동과 비용으로 먹거리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스마트 파밍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핀테크입니다. 모바일과 금융의 결합으로 이제 금융기관 점포는 이 같은 스마트폰 안에 가상 공간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은 폭넓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지급 결제와 송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의 금융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스페인 한 은행장의 기고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도 금융업에 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넓은 사용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은행권은 대 6개의 온라인 전문 은행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그런 충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한켠으론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화폐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죠.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리플코인 우리나라에서 팔렸는데요. 단 2시간 만에 1차 판매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리플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달리 다른 나라의 화폐하고도 바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화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이비드 여르맥 뉴욕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전자 형태의 돈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전자이체를 많이 활용하지 물리적 형태의 돈으로 뭔가를 사는 일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디지털 통화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점은 디지털 통화를 정부나 어떤 정치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애플페이는 내년에 매우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안다면 특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통화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보편적인 세계의 통화가 될 정도의 규모는 되지 못할 테니까요. 또한 비트코인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유사하지만 더 나은 디지털 통화를 개발할 것입니다. 아마 약간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겠죠. 이들 디지털 통화는 앞으로 몇 년간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협의로 더 많이 발행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통화가 살아남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발표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2014 FGC는 제조업 중심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지력, 즉 브레인 벨트로 그 승부처가 옮겨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가져온 포드사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제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던 시절에는 분업과 효율적 생산 관리를 상징하는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조력이 자본이 되고 산업이 씨앗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 나라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지적 역량, 지력, 즉 브레인 벨트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세계의 중심 무대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미국 경제 경쟁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필요하면 언제나 마구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력 또는 군사력일까요? 저희의 대답은 노입니다. 미국 경제 경쟁력의 근원은 바로 지력, 브레인 벨트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로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또 여기에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교육 시스템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서 강력한 브레인 벨트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덜 개방적인 경제 체제의 약점을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의 대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로 집중적 지력, 브레인 벨트를 차곡차곡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의 브레인 벨트를 경험한 중국의 인재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면서 차이나 브레인 벨트가 글로벌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동하는 경제의 산업 질서 속에서 낙오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이 브레인벨트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브레인벨트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 혁신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개방과 소통, 공유를 통한 미래 산업과 기술의 개발, 영역 간 칸막이를 낮춘 융합을 통한 재창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혁명, 저희 2014 FGC가 내거는 미래 혁신과 성공의 조건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의 좌표는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의 도전과 가능성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첫 순서를 열어줄 영국 미래학 회장 데이비드 우드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Mr. Wood, would you come on to the stage, please?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런던 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또한 혁명 주자이기도 하고요. 급격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지만 또한 저희에게 도전 과제를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내에서도 지금 현재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2005년도에 조그마한 이런 칩에 담겨있던 정보량은 128 메가비트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9년 이후였던 2014년에는 128 기가바이트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의학 분야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게놈 순서를 파악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시작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한 1억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보면은 그 금액이 거의 이제 2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은 반으로 줄었지만 똑같은 지놈에 대한 그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년, 5년 그러면은요 아마도 이 가격이 4배, 5배로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문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10년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었을 때요. 2005년도였는데요. 신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 광고 매출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약간의 지역별로 변화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한번 추세를 보십시오. 빨간표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 현재 온라인의 신문 광고 매출과 오프라인의 광고 매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신문의 지금 현재 그 광고 매출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관련한 신문의 광고 매출은 이렇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오프라인 디지털 광고 관련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볼 수 있는 융합 기술은 어떤 기로에 가게 될까요? 한 기술에서 나온 기술 트렌드와 다른 기술의 기술 트렌드가 서로 맞붙이게 되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 오고 있는 스팀 롤러와 같습니다. 세 번째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아마존 한번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북과 종이책의 바로 판매인데요. 노란색은요. 바로 우리가 보는 종이책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전자북은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킨들과 같은 멋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이 북은 이제 종이책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기 눈앞에 다고 있는 그런 스팀 롤러가 자기 눈앞에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요. 훨씬 더 개선되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업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몰락을 벗어나야 될 것인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선 어떤 스팀 롤러가 내게 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 오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민첩하고 또 강해야 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증기 롤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간과 사회가 이 스팀 롤러를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은 앞으로 오는 이 증기 롤러는 어떤 게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5년마다 컴퓨터의 그 집능은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라고는 메모리 신성장론이 되겠습니다. 18개월마다 보시는 것처럼 2배 정도 메모리 성장 직접 회로가 성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128배나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것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배 정도 더 빠르게 되고 5배 정도 더 싸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5배 정도 훨씬 더 작아지는 퇴로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IT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태블릿이 없었댔는데 태블릿 PC도 나왔죠. 아이패드도 나왔습니다. 킨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그리고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스마트폰도 지난 10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저희 일상의 이제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것을 유튜브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온라인 비디오 교육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칸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요. 칸 아카데미는 누구에게 열려있는 최고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키피디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위키피디아에 물론 그런 백과사전이 별로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죠. 밥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춘 500대에 있는 기업 중 40%는 10년 이후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아마 위대한 기업이겠지만 10년 이후에도 정말 그럴까요? 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10년 후에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미래학자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성공하게 될 것인가 또는 실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견력을 우리가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미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협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미래학자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협을 보면서 같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었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융합이 이로 인해서 빨라지게 된다는 것은 있는데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언제 이렇게 맞붙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또 한 가지 리스크도 같이 융합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자.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위협과 기회를 잘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잘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미래주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저는 미래 학회의 역할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5에서 10년 동안 뭐가 일어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은 그러면 융합의 가장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MBIC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요.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ICT 그리고 인지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바로 원자를 아주 작은 차원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신소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고 ICT는 즉 비트를 조작하고 비트에 대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지 기술은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생물학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밑에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사이에서 많은 융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융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러한 큰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지능 간의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공지능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능 간의 융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컴퓨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컴퓨터는 음악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나온 레이 커스와일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인류를 옹호하면서 인간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인간만이 체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는 체스를 더 잘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사람만이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작곡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만화에도 보시다시피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인상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 AI가 좀 더 인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IBM 왓슨이 그 한 예가 될 것인데요. 아마 IBM 왓슨에 대해서는 아직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가장 똑똑한 인간을 이 언어의 측면에 있어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포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DNA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에디팅을 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술의 부정적인 면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위대한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이든 생물학이든 또는 금융공학적인 측면이든 간에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혁신이 필요하고 또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한다면 기술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